화면을 2번 터치하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만수라고 합니다. 나이는 70이 넘었고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조용히 단지를 돌며 안전을 지키는 게 제 일이죠. 하지만 며칠 전 제 평생에 잊지 못할 일을 겪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늦은 밤,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는 적막했습니다. 주차장에는 차 몇 대만이 가로등 아래 빛을 받고 있었어요. 경비실 안, 이만수 씨가 낡은 안경 너머로 일지를 적고 있었습니다. 그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하루 12시간을 서서 근무합니다. 이만수 씨는 오늘도 밤을 지킵니다. 가족들이 잠든 시간에도 그는 깨어있죠. 단지의 안전은 그에게 맡겨진 소임이었습니다. 그는 커피포트를 켜고 작은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탑니다. 그때 CCTV에 낯선 차량 한 대가 들어옵니다. 번호판이 등록되지 않았고 주차 금지 구역 앞에 멈춰 섰습니다. 또 저기네 등록 안 된 차가 왜 저기다 대나.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노란색 주차 위반 스티커를 꺼내 차량 앞 유리에 붙였습니다. 바람이 불어 종이가 살짝 들썩였어요. 이 일은 그에게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붙인 이 스티커 한 장이 그의 평온한 일상을 뒤흔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저녁 경비실 문이 갑자기 쾅 하고 열렸습니다. 야, 내 차에 스티커 붙인 사람 누구야? 젊은 남성이 험한 눈빛으로 문을 밀치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노란 스티커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거기 금지 구역이라서요. 관리 규정상. 그딴 규정이 어디 있어? 내 집 앞에 내 차 세우는 게 뭐가 문제야?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지나가던 주민들이 창문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박준호 씨는 이 아파트에 입주한 지 반년 남짓이었습니다. 젊은 혈기에 자존심이 상한 그는 경비원을 향해 화를 쏟아냈습니다. 이만수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규정대로 한 겁니다. 죄송하지만. 죄송. 웃기고 있네. 그는 스티커를 집어 경비실 유리창에 마구 붙였습니다. 냉장고, 벽 심지어 업무용 모니터까지 노랗게 뒤덮였습니다. 스티커의 색은 노란빛이었지만 그날 경비실 안 공기는 먹구름처럼 탁했습니다. 박준호는 욕설을 내뱉으며 경비실을 떠났습니다. 이만수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경비실 안에는 노란 스티커가 수십 장 붙어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노란색이 번진 벽을 바라보며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한 건지 곱씹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들었다가 관리소에 신고할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괜히 더 시끄러워지면 또 혼날지도 모르지. 그는 새벽 3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얼었습니다. 이만수 씨는 그날 처음으로 이 일을 그만둘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는 여전히 근무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자 경비실 앞에는 노란 스티커가 붙은 풍경이 퍼졌습니다. 주민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이게 뭐야? 저 젊은 애가 또 난리친 거라던데. 관리소장 최 과장은 경비실로 들어왔습니다. 이만수 씨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입주민 한 분이 좀 화가 나셔서 그냥 넘어가죠. 최 과장은 벽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관리소는 난감했습니다. 입주민과의 갈등은 언제나 조심스러운 문제였죠. 하지만 침묵은 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날 회의에서는 경비원 보호 대책이 잠시 논의되었지만 결론은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괜히 문제 키우지 말고 일단 조용히 처리합시다. 며칠 뒤 또다시 주차 금지 구역에 같은 차량이 세워졌습니다. 이만수 씨는 한참 동안 그 차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스티커를 꺼냈습니다. 이게 내 일이지 겁먹지 말자. 그는 손을 떨며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그는 두려웠지만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용기였습니다. 잠시 후 CCTV 화면 속에서 또다시 그 남성이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노인 내가 또 붙였네. 그는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이번엔 욕설도 없었습니다. 대신 차를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떠났습니다. 경비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한 입주민이 스티커로 뒤덮인 경비실 사진을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아파트의 현실입니다. 한 노인을 향한 폭력. 댓글은 순식간에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경비하세요. 저건 범죄예요. 관리소는 뭐 하는 겁니까? 가만히 있을 겁니까? 이만수 씨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보며 그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다들 내 편이 되어주네. 처음으로 그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세상 어딘가엔 여전히 정의가 살아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며칠 뒤 관리소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비원 전원에게 보디캠 지급, 폭언 폭행 시 즉시 신고. 이만수 씨의 작은 용기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침묵하던 관리소도 마침내 행동으로 답했습니다. 최 과장이 경비실을 찾았습니다. 이만수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지킬 건 이 아파트뿐인 줄 알았는데 사람의 마음도 지켜야 하는 거였네요. 경비실 벽에 남아있던 마지막 노란 스티커 한 장을 그는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새벽녘 경비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이만수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노란 빛은 분노의 흔적이 아니라 정의의 색이 되었습니다. 그가 붙인 스티커는 잘못이 아니라 옳음이었습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내 방식이니까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다시 평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뒤에는 작은 용기로 세상을 바꾼 한 노인의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조용한 바람이 불었고 아파트 단지의 벚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그 아래 경비원의 초소 창문에는 작은 글귀가 붙어 있었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안전하도록 우리는 오늘도 깨어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